안녕하세요. 진도입니다. 이번에는 릴에 관련된 그 선택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매번 저희 가게라고 사무실쯤에 저희 진도낚시 방문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떤 릴을 사용할까, 이런 낚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떤 릴을 사용하면 되겠냐, 드랙은 얼마냐, 많은 거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가 아니라서 편집이 따로 없고 올 스타트, 올 스톱입니다. 끊는 거 편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바랍니다. 먼저 낚시를 맨 처음 시작하면 릴을 사야 되고 대를 사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어떤 낚시를 할까를 먼저 선택이 됩니다. 어떤 고기, 어떤 어종, 찌낚시, 원투, 루어. 자, 그러면 루어를 요즘 가장 핫하니까 루어를 하죠. 루어도 역시 뭐 볼락, 정갱이, 뭐 방어, 갈치, 두 종류들, 오징어, 한치 다 다릅니다. 그 루어가 제일 좀 복잡한 게 많은 게 일반 찌낚시 릴 있죠. 일반 찌낚시 다이와 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3000번 제가 팔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여기는 3000번 써가지고 루어를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세상에 무슨 릴 가지고는 어떤 고기든 잡을 수 있는데 기본이 있습니다. 먼저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 찌낚시나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은 딥스풀이라고 합니다. 딥스풀은 이런 식으로 깊게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니까 3000번에 이렇게 들어가고 깊게 되어 있습니다. 1000번, 2000번, 3000번. 그럼 3000번, 1000번, 2000번 이걸 어떤 기준으로 되었느냐? 예전부터 기준이 잡아온 지가 거의 우리는 일본 기준에 많이 따라가죠. 1000번이 1호 나일론이 150m 감기고 2000번이 2호 나일론이 150m.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릴 크기가 그 라인을 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딥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150m를 감으려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각 나라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딥스풀로도 루어는 가능하지만 단점이 있었습니다. 옛날 지금 나오는 이거 제가 판매 중인 이 루어릴, 이거는 섀로우 스풀인데 이게 섀로우 스풀이 나온 지가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전에는 다 딥스풀로 루어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래 됐냐, 합사줄이라는 게 루어 때문에 변형이 돼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싸졌지만 그래도 비싸죠. 예전에는 더 비쌌습니다. 합사줄을 이게 감으려면 얇은 굵기에 엄청 많이 감기죠. 이게 3호 라인이 150m 감긴다 하면 합사줄로 감으면 한 400? 아니다, 300 2배 이상 감기죠. 300 정도. 그 비싼 합사줄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밑줄을 깔았습니다. 나일론 밑줄 깔고 합사는 쓸 만큼만 감고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낚시릴 제조사들이 이제 밑줄을 미리 깔아 놓은 듯한 이런 섀로우 릴이 나왔죠. 섀로우 스풀. 그리고 이게 여기도 경사각도 더 좋게 해가지고 루어는 항상 던지는 횟수, 캐스팅 횟수가 많으니까 비거리 좋게끔 합사가 잘 날아가게끔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서 섀로우 스풀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루어를 할 때 이 섀로우 스풀 할 때 2500번 할 거냐, 3000번 할 거냐, 드랙력은 거냐. 2500번, 3000번 드랙력은 없습니다. 차이 똑같아요. 드랙력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보면 드랙 패드라고 보통 3개씩 돼 있죠. 안에 서스 3개
브레이크 패드 3개 해가지고 3개 번갈아 가면서 쌓여줄게요. 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3개로 되어 있습니다. 2000번도 3개, 1000번이 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800번 이상은 하나 정도 들어가 있고, 내나 대형률도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로비 대형률이라든지 그런 거는 4개, 5개 들어가는, 4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그거는 드랙력이 한 20km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5km 이상은 무조건 드랙력은 잡아줍니다. 8km. 루어는 좀 작게 하면 여기 스프리 작으면서 잡아주는 역할도 힘도 작아지기 때문에 한 5km 보시면 되는데, 5km로 방어를 어떻게 당기느냐, 다들 그렇게 말하세요. 자, 이게 2000번, 제가 지금 1000번짜리가 없는데 1000번, 이게 1000번이라고 치고요. 이것도 제가 팔고 있는 SWD입니다.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 1000번이라고 생각하면 1000번으로 방어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어요. 드랙은 풀리지만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 잡는 라인을 못 감습니다. 자, 방어를 잡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어떤 라인을 끊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라인을 선택해야겠죠. 합 3호, 3호. 아니면 나일론 7, 8호 달아야 된다. 이 1000번짜리라면 몇 메다 못 감습니다. 그래서 그의 라인에 맞게끔 릴을 선택하시고, 얼만큼 감으려는 계획, 라인 굵기에 맞게 한 150m 이상을 감으려면 그에 맞게끔 릴을 선택하시고, 딱 150m만 감으면 된다. 그건 안 됩니다. 여유있게 항상 곱하기 2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번 라인이 끊어져 가지고 다시 줄 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유있게 감고, 그리고 낚시를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라인에 맞게 어종을 먼저 선택하고 그 라인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라인을 감을 수 있는 릴, 그렇게 선택하시면 호수가 나옵니다. 드랙력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이 낚싯대라고 생각하시고요. 릴을 달았는데 고기를 잡았습니다. 입질을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릴만 감아가지고 고기를 다이렉트로 끌어당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낚시를 들어 올리죠. 왜 들어 올리느냐? 이 낚시의 힘새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 흐림이 제일 강합니다. 낚싯대는 조리대가 제일 약하고, 조리대는 그냥 휘어지는 역할로 얘가 라인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리가 받쳐줘 가지고 여기서 몇 킬로의 그 고기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고기는 결국은 릴 하나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낚싯대와 릴과 합쳐서, 그냥 줄은 그냥 끌어당기는 것밖에 없고요. 당기는 힘은 낚싯대가 당기고 릴은 거기에 받쳐주는 역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낚시하다가 먼저 끊어지는 거는 라인이 먼저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낚싯대가 부서집니다. 릴이 맨 처음부터 부서졌다는 경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간혹 가다가 릴을 오래 써가지고 라인 롤러나 이 헤드가 옆으로 빼로 빠지고 핸들 부서지는 거는 일단 운용 실수입니다. 핸들은 제 생각입니다. 고기를 잡았다, 고기가 끌고 간다, 낚싯대를 들어야겠죠. 쭉 세워야겠죠. 낚싯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고기가 당기는 게 보입니다. 세우면 그냥 여기서 바로 내리면 안 되고, 세우면 고기가 딸려옵니다. 고기는 지상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걔네들은 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수면 위로 띄워놓고 봐야지 고기는 성공했다 보거든요.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릴 때 펌핑하고, 그 다음에 내릴 때 줄을 그때 얼마나 감아주느냐. 왜 이게 감는 게 중요하냐면, 기압비가 여기서 효과를 발휘하는 게, 기압비가 한 바퀴 회전 스프리, 그러니까 기압비가 뭐냐면 핸들을 한번 돌릴 때 스프리 도는 횟수입니다. 횟수. 핸들을 한번 돌렸을 때 스프리 몇 번 도느냐.
그게 5.2 대 1. 1이란 거는 기아 한 바퀴. 핸들 한 바퀴 돌고, 그때 5번 5.2번 돈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수력인데, 이렇게 펌핑 후에, 그 다음에 감을 떼면 내려줘야 됩니다. 이때 감을 때, 줄을 얼마나 빨리 회수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대물과의 싸움에는 큰 영향을 끼칩니다. 틈을 안 주는 거죠. 대물을 실컷 당겨놨는데 내릴 때 걔가 힘을 얻어가 다시 잽니다. 쭉 째가죠. 그 다음에 또다시 펌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기압비가 높은 것도 활용성 있게 사용하는 게 좋고 그렇다는 거죠. 그냥 기압비가 높으면 대물제압에는 더 효율성이 좋다. 그리고 맞아서 또 다른 거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설정을 됐다. 그렇게 설정해가지고 2500번을 사용했다. 그럼 룰은 잘 사용했는데 이제 핸들을 다들 해요. 핸들 기존 핸들이 있는데 핸들을 파워 핸들로 할까, 일자 핸들로 할까, 여기서 많이들 또 물어보십니다. 자, 파워를 하면 어떨까요? 자, 파워를 하면 보기 좋죠. 자꾸 파워로 하면. 근데 파워로 하는 경우에 이게 달라지는 거냐면 파워는 한 손에 잡힙니다. 잡히죠. 파워 핸들이라고 동그란 원형이라서 한 손에 잡힙니다. 이 잡힐 때는 큰 고기를 캐스팅할 때, 힘이 좋은 놈들 캐스팅할 때는 이게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근데 이건 그럼 요거는 일자형은 큰 거를 회수 못하느냐? 아닙니다. 일자형은 또 활용도가 다릅니다. 한 손 잡는 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되죠. 릴링감이 많을 때, 회전율이 많을 때, 물론 파워도 회전율이 많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근데 손가락 잡는 것보다는 이걸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무게도 다르거든요. 무게가 여기 무겁죠. 무거운 게 한 20g, 30g은 더 나갑니다. 그러면 루어는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임을 할 때는 조금 가벼워져야지 손목 힘이라든지 손가락 힘이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호합니다. 이 노브를. 왜냐? 이렇게 접어가지고 오징어 같은 기주가 맞죠? 움직임이 많이 하려면 오징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더 효과적이고 더 낫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삼치, 방어, 그리고 무원, 무늬 오징어. 무늬 오징어는 조금 그렇나? 하여튼 힘과의 싸움을 할 때는 파워가 낫습니다. 깔치도 그렇죠. 맞죠? 깔치도 파워가 낫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차이입니다. 선택의. 그렇게 이제 어종을 정하고 이렇게 릴을 정하고 그리고 핸들을 정하면 이로써 이제 루어 릴은 끝났습니다. 참고로 이게 밸런스가 왜 필요한가 많이들 또 전문대 물어보시더라고요. 밸런스라고도 하고 거치대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면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밸런스가. 물론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뺐다 넣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작은 그런 밸런스가 아닌 거는 그냥 가방 안에 넣으면 근데 밸런스는 튀어나와가지고 다 뺐다 넣었다 해야 되는데 좋은 점은 뭐냐, 이렇게 릴을 땅에다 놓았을 때도 이게 거치가 됩니다. 기스가 안 납니다.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기스가 잘 안 납니다. 옆으로 겹치 놓으면.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있죠. 루어로는 이동이 많은데 여기다가 바늘을 걸고 들고 다니면서 옮겨 다니기 좋아요. 그래서 밸런스는 괜찮은 아이템이다. 움직임이 많은 스트리트 루어, 쇼 게임 그럴 때는 돌아다니기가 조금 편리한 아이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루어 낚시는 그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른 일반적인 거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은
일단 대형은 무조건 대물이니까 파워가 항상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튜닝해 가서 판매하고 있는 대형릴인데 45mm로 제가 아예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잡히시는 거 보시죠. 타공보다 더 크니까 딱 잡고 돌리면 이게 손목에 무리가 들어갑니다. 핸들감이 빨라지고 느낌상 빨라지죠.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한 번씩 제가 요거를 선물을 제가 드릴 때가 있는데 이 오일입니다. 요게 하나만 뿌려줘도 릴은 오래 씁니다. 라인롤러. 왜 그러냐? 라인이 바닷물에 던져가지고 염분이 제일 먼저 침투하고 제일 빨리 손상을 보는 곳이 이 라인롤러입니다. 한 번씩 여기에 고무줄을 껴서 돌려보세요. 이게 도는지 안 도는지. 그리고 제가 팔고 있는 크로스파이어도 그렇지만 조금 다이와 시마노 쪽에는 그게 거의 99% 여기 부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죠. 베어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얼마 안 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플라스틱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작은 고기들 랜딩하고 할 때는 돌아갑니다. 기름 좀 바르고 이러면. 그러나 이게 압을 주는 큰 고기가 하나 걸렸다. 째는 고기가 딱 압을 주가 들이기 풀릴 정도로 압이 걸려주는 고기가 걸렸다. 그러면 여기 플라스틱이 딱 그냥 여기 붙여져 가지고 안 돌아갑니다. 그런 경우에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 릴을 돌리다가 어떻게 되느냐? 라인이 끊어지든가 아니면 무리하게 하다가 릴이 파손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도르리처럼 순순순 돌아줘야 돼요. 잘 돌아. 랜딩 할 때는 딱 돌릴 때는 끌어잡을 때는 당길 때는 이 도르리처럼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가면 그냥 강제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때는 무리에 제일 먼저 가는 게 라인에 제일 먼저 무리에 갑니다. 라인 끊어집니다. 기스도 나겠죠. 그 다음에 무리 가다 보면 핸들을 너무 돌리다 보면 핸들이 파손율이 좀 확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아는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받았던 여기에 오일을 일주일에 뭐 한 달에 보통 4번 다 가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주 가신다 하면 여기 자주 뿌리세요. 한 달에. 왜냐하면 기름은 뿌려도 절대 손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분의 보호막 뿌려주고 여기 풀어서 뿌려주면 더 좋고요. 풀기 쉬우니까 그렇게 관리만 하셔도 엄청나게 릴은 오래 쓰고 대물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 싼 일이라도 릴을 무조건 큰 고기, 대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단지 관리를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이제 조금만 생각하시고 낚시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렸던 걸 조금만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요번에 판매하고 있는 SWD인데 정말 라인이 괜찮아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드릴감도 좋고 릴리감도 좋고 좋습니다. 진도 낚시 많이 놀러 오세요.